반도체주 관련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도체주 최신 업황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세론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실적들이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끝까지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정말 뭐 꿈의 마진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7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마진율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반도체가 지금 고점이다,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높은 마진율 대비해서 PER은 지금 너무나도 낮거든요. 뭐 심지어 뭐 4배, 3배 이런 수준이라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반도체가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기관 중심의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ETF라든지 혹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으로 기계적으로 좀 담는, 말 그대로 좀 조직적인 돈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주가를 탄탄하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가는 손님들이 이제 좀 갑인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좀 갑의 위치에 있는 현재 공급자들,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우위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하더라도 뭐 장기 계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뭐 분기 단위에 이제 계약을 맺는다거나 뭐 실제로 100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사가는 건 40개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이제 재고가 남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한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계약까지도 제시를 하고 선지급금 같은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좀 그 사이클을 타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그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반도체가 이제는 하방을 탄탄하게 다져주면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을 향후 수년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주고 있는 포인트라서 이 단단한 하방을 지키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이제는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반도체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반도체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제가 가장 좋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이 주식의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을 많이 내느냐를 보고 PER이 낮다라고 해서도 물론 좋지만 단순히 PER이 낮다고 좋게 보진 않아요. 마진율 대비 PER이 낮냐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70%대, 50%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도 뭐 50%대, 40%대가 나와줍니다. 이런 기업들이 PER이 5배, 뭐 4배, 뭐 10배 아래는 고사하고 5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주가가 뭐 10배가 올라가더라도 사실 엄청 비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제 싼 가격은 아니겠지만 10배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율이 이 정도인데 납득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만 보더라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마진율이 안 좋은데 훨씬 PER이 높은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뭐 리노공업이나 IS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들 있죠. 코스닥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그 기업들 한번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PER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훨씬 뒤처집니다. 물론 기업의 몸집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될 정도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심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반도체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이제 소부장 쪽들을 보셔도 되겠는데 사실 웬만한 소부장보다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1순위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팩 공장 수혜를 받는 기업들 HPSP라든지
그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코미코, 유니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이제 대만의 TSMC 협력사로 이제 유명한 CMTX나 아니면 지금 이제 본더 쪽, TC 본더나 이쪽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뭐 이제 각종 소부장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소부장 중에서도 좀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기업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별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어지간한 소부장 종목들보다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마진율 대비해서 PER도 어지간한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반도체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통 이제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이 이제 잘 가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굉장히 못 가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뭐 팔란티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투이트,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 종목들,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오라클도 이제 현금 흐름이 정말 안 좋아졌죠. 돈을 뭐 천문학적으로 땡겨 와가지고 그냥 모조리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 쪽에다가 돈을 그냥 조달하는 대로 족족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돈이 말라붙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계속 돈을 쓰고만 있으니까요. 돈을 이제 투입을 했으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쏟아붓고만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반면에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단계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돈을 다 쏟아주고 있거든요.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고 있습니다. 야, 하드웨어 기업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주문을 계속 넣는 겁니다. 야, 더 만들어줘. 우리가 다 사갈게. 더 만들어줘. 우리 아직도 부족해. 빨리 더 만들어줘. 야, 한 5년 계약 맺자. 계속 그냥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다 사갈 테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 이런 단계입니다.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은 계속 돈을 쓰고 있고,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사람은 계속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깨지질 않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나 하드웨어 종목들, 전력 인프라나 원전 이런 쪽만 굉장히 잘 가고, 반대로 여기 돈을 쏟아붓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리가 언제쯤 끊길 건데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부담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담으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점으로 가다 보면 하드웨어 쪽이 계속 돈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매출을 내고 돈을 많이 법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쪽으로 돈을 다 넣어주니까요. 어느 지점으로 가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그만 부을 거예요. 무한대로 넣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무한대로 늘리진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늘리다가 이제 그만 늘리는 단계로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드웨어로 갔던 돈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왜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만 돈 쓰고 지금까지 썼던, 투입했던 돈들, 그 투입했던 돈으로 만든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가지고 돈을 이제 벌 거야.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이제 나서겠죠? 그럼 여태까지 확보했던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소프트웨어로 고스란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하드웨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로 돈을 벌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든 이게 보입니다. 그럼 하드웨어에서 돈을,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가 잘 가니까 하드웨어에서 돈을 벌고 계시다가 뭐 소프트웨어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지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드웨어가 꺾인다.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추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서로 해칭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금 한창 잘 가고 있는 반도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뭐 AI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랑 원전,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랑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제 투자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으로서의 해칭 전략, 리스크 관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200만 원, 삼성전자 4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나요?
SK하이닉스 200만원, 삼성전자 40만원이면 거의 주가가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 200만원, 삼성전자 40만원, 거의 2배 가까이 이 우리나라 시총 최상단에 있는 두 개 기업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코스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뭐 6천선 넘어가면서 막 쭉쭉 가고 있잖아요. 8천선이라든지 8,500선 코스피를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200만원, 삼성전자 40만원은 지금 현재 마진율, SK하이닉스는 이제 꿈의 마진율 70%대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이제 50%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5배 정도는 올라가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터무니없이 그냥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싸다는 근거는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 퍼센트 대비 PER이 매우 저렴한데 이 PER이 SK하이닉스 순이익률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주가가 거의 10배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10배가 올라간다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지 10배가 무조건 간다?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격이 터무니없다. 혹은 200만원 목표가 삼성전자 40만원 목표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다. 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200만원, 40만원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더 궁금합니다.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SK하이닉스 지금 내고 있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을 보고 PER을 봤는데도 그런 말이 나온다? 물론 이제 가치평가를 하는 거는 다 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현재 SK하이닉스의 70%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50%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지만 순이익률도 뭐 50%대, 40%대를 보는데 PER이 뭐 5배, 3배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주가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냐? 이게 마진율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안감은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저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로 비싸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의 마진율에 그 정도 PER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 심지어 그 정도 시가총액에서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뭐 200만원, 삼성전자 40만원 목표가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실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8,000, 8,500 가는 게 이게 뭐 터무니없다 이런 뭐 희망회로 돌리는 거다 이게 아니라 아주 현실 가능한 숫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증시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리스크는 터질 수도 있고 뭐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추이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전주 관련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신 업황이 궁금합니다. 원전주는 제일 먼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만한 게 굉장히 사이클이 긴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뭐 1년, 2년짜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 5년에서 10년짜리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원전도 건설하고 인프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원전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냐? 뭐 한 1년 4개월, 5개월 남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전주가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난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고 좀 장기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5년, 10년간의 이제 장기간의 사이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방산이라든지 전력인프라라든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코로나 이후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전이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번 탈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이 지금 AI라는 특이점을 만나면서 에너지 수요가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에너지 수요는 올라갔는데 공급은 어떻게 됐죠? 같이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탈원전 때문에 뒤로 후퇴했어요. 근데 이게 후퇴한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후퇴했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늘리면 그만 아니냐. 근데 원전이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클 주기가 긴 산업이라고. 하나 원전 짓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애초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최소 수년, 뭐 한 3년에서 5년 그 이상 계속해서 원전은 그리고 에너지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하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막대하게 짓고 있고 계속 늘리고 있는데 돈은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에너지 지금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봉쇄 해가지고 유가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전이 향후에 이제 만족할 만큼 공급이 될 것이냐. 최소 몇 년, 뭐 한 3년 정도는 저는 계속 쇼티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좀 꺾일 만한 모멘텀이 잘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최신 업황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뭐 체코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수출 모멘텀이나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랑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이제 확보가 되고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수출 측면에서 이익 캐파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많이 갔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이제 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았었는데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원전 건설이 묶이면서 요즘 건설주들이 정말 잘 갔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만 갔는데 DLENC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대우건설, GS건설 같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건설사들까지도 모조리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향후 수급 자체도 계속해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장기간의 쇼티지를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수급들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자면 지금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요 내년 내후년까지 이익이라든지 실적은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그 이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갔다 보니까 현재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앞서 이제 그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또 이제 상황이 매우 다른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ER이 몇백 배 막 이러고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뭐 한 100배 PER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야 무슨 몇백 배가 말이 되냐 PER이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익이 그냥 순식간에 확 뛰어버리면 PER은 순식간에 몇백 배에서 100배, 50배, 20배, 10배, 뭐 5배 이렇게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사실 그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이익이 빠르게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꺾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그럼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역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그런 종목을 지금 초반에 들어가는데 바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이제 풀베팅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전개해 나가셔야지 지금 들어가서 잘 가고 있으니까 딱 올라타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러면은 순식간에 꺾여버리면 이게 또 대응이 안 됩니다. 꺾일 때도 그냥 길게 보고 계속 사서 모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원전주에는 지금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을 판단해 봤을 때는 더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전 관심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이제 원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1순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호르무즈 해협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전력도 나중에는 이제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BHI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 수혜를 받는 GNC 에너지. 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좀 날씨가 더워져서 셔츠만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안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렇게 됐을 때에 비상발전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원전 건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원전 건설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주들이 당분간 더 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건설주들이 꽤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올라탄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하실 거라면 저는 이제 건설주도 물론 좋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1순위로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원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원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적으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익 대비 PR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싸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원전주에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럼 뭘 믿고 투자하냐?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원전이 일단 올라간 기간 자체가 짧다라는 거, 그리고 원전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10년, 5년을 내다보는데 지금 1년 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냥 픽 쓰러지고 끝난다 원전이? 그럴 가능성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애초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올해 들어가서 수익 내야지가 아니라 난 이거 5년 뒤까지 볼 생각으로 가져갈 거야, 살 거야, 이런 각오로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중간에 좀 떨어져도 나는 계속 꾸준하게 야금야금 사모아 갈 거야,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익 내는 거를 보면서 이거 싸니 비싸니를 판단해 가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선뜻 손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심지어 차트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말 그대로 큰 목돈을 한 번에 투입하기가 부담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일단 지금 단계에선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액으로 접근했는데 그대로 그냥 슈팅 나와서 막 엄청 날아가면요? 그럼 빨리 수익 나니까 좋은 겁니다. 조금 들어갔지만.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요? 이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뒤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모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고, 애초에 쇼티지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AI에다가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원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를 엄청나게 슈퍼컴퓨터를 샀습니다. 근데 한 대가 아니라요, 10대로 늘렸어요. 원래 한 대 쓰다가 100대로 늘렸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력이 부족하대요. 에너지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한 대밖에 못 돌려요. 그러면 99대를 뭐하러 샀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원전이 이런 개념입니다. 원전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 암만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몇 시간밖에 못 돌리거나 몇 대밖에 못 돌리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이제 원전이 핵심이고, 암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려놔 봤자 돌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향후 수년간 쇼티지는 거의 이제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원전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환경 에너지 종목으로 눈여겨보는 곳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에너지원이 원전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바이든 정권 때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도 많이 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원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 많이 권장드리는 게 뭐냐면, 원전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여기서 꼭지에서 그냥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들을 같이 사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원래 태조 이방원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섹터들을 묶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태원이라고 묶어서 축약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이라는 것은 2차전지 태양광 원전을 뜻하거든요. 근데 왜 이 세 개만 따로 떼서 묶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세 개가 어디에 해당되죠? 에너지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도 다들 이제 이 에너지 패권이 뒤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게 에너지 개발 우선권을 달라 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이제 납치할 때도 베네수엘라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에너지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 과거에 미국이 개발해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시 우리가 또 개발해서 부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과의 이제 전쟁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 이란에게 지금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볼모로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중동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미국한테 에너지를 사가라 라고 하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에너지 쇼티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원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종목들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중심의 이제 테라 프로젝트, 태양광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원전 관련주를 적절히 믹스해서 투자한다면 너무 고점에서 투자하는 이 원전에 대한 부담감을 비교적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2차 전지 종목들과 좀 해칭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드웨어 쪽은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가격이 부담스럽고 위치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기술적으로 차트가 바닥에 있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주가가 안 가서 답답하고, 이 두 개를 적절히 매수해가지고 해칭 전략을 취하는 것처럼 2차 전지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가격은 괜찮은데 좀 답답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잘 가고 있긴 한데 가격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2차 전지랑 원전을 둘 다 사버리라는 거예요. 뭐 더 섞으면 태양광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1순위로 2차 전지랑 원전을 같이 섞는 거를 먼저 권장을 드립니다. 이 두 개 섹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특히 2차 전지는 다시 또 이제 추세 전환을 돌리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만 단독으로 산다기보다는 원전과 2차 전지 더 껴준다면 태양광까지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 주식장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일 1영상을 통해서 시황과 함께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공유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